저는 한동훈 대표가 최동원 유니폼까지 이제 맞춰 입고 네. 구포시장 다녀온 그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찾는 걸 보고 저 정도의 정성이면 북값에 나가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역구 쇼핑 그만 다니시라. 또 이렇게 저격수다운 한동훈 대표가 뭐 쇼핑을 한다. 그는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그 단어에 포획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라고 만약에 이제 북값만 얘기를 한다면 거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 출마할 가능성이 높죠. 네. 세 번째 씬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왼쪽에 보면 이제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이제 전설적인 투수 최동원 선수의 유니폼을 입은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이고 네. 오른쪽은 이제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 의사진행 바로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시죠. 저 사진을 쓴 건 굉장히 악의적이다. 왜요? 이준석 대표를 왜요? 아래에서 위로 찍어가지고. 네. 철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저게 영상 중에 하나를 캡처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표정이 라이브 해가지고 이제 좀 전혀 농담이고요. 아주 되게 이렇게 네, 유쾌한 농담입니다. 모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치인 4,000명 모으겠다 이러면서 홍보 쇼츠 공개한 내용이죠. 근데 지방선거 전후로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지금 무소속이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를 비롯한 친한계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행보가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 이제 우리 친한계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측근 아니에요? 윤희석 최측근이 아닙니까? 나오셨고 아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 자타공인 최측근이죠. 그래서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기인 총장님께 출연하셔가지고 사실 요 주제를 좀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내가지고 좀 길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면 이제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같은 경우는 현역이 출마를 안 하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어렵고 대구 아닌 부산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모양새는 좀 부산으로 많이 기운 거 아니냐. 이제 왜냐면 거기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갑이 확정이 됐으니까 보궐선거가 그럼 거기는 이제 뭐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진우 후보가 된다면 해운대도 뭐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부산 북갑은 확정이란 말이에요. 확정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최동원 선수 유니폼을 입고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 사실 부산 출마에 좀 무게가 실린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예,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근데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경동시장 가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지역을 뭐 특정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네. 부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애정을 많이 드러냈고 그렇죠. 네. 많이 그 승리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을 때 전국적으로 많이 졌지만 네. 부산에서는 18석 중에 17석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당대표 할 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많이 지던 거를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겼던 네. 그런 부산에서 기억 이것을 많이 상기시키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꼭 부산에서 출마할 거라는 걸로 해석하는 건 조금 과해 보이고요. 지금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부산에 대한 애정이 한동훈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다. 그러니까 사직구장에 시범 경기인데도 가서 최동원 딱 저지를 입고 네. 응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또 뭐 어떻게 북갑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최동원 유니폼까지 이제 맞춰 입고 네. 구포시장 다녀온 그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찾는 걸 보고 저 정도의 정성이면 북값에 나가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역구 쇼핑 그만 다니시라. 또 이렇게 저격수다운 안 되실 말씀을. 안 되실 거니까 비례나 나가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안 된다고 전제를 하는 거는 잠시만요. 의견인데 죄송한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요? 과거의 친한계가 아, 이준석 또 대표를 시작이네. 향해서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친한계 뭐 이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다른 분한테 하세요. 저는 다른 방송 나가서 한동훈 대표의 징계도 부당하고 네. 어쨌든 북갑이라는 그 지역구에서 지금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두관 지사도 그렇고 야권의 박민식 장관도 그렇고 그분들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출마할 만하다 이렇게 평론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을 향해서 물론 윤희석 대변인은 아니시겠지만 워낙 조롱과 비아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똑같이 안대하려고 이렇게 평론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신선한 말씀이네요. 이게 어쨌든 참 북갑에서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지에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사실 뭐 국민의힘 한동훈 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주목받는 입장이 되려면 사실 북갑에서
한동훈 대 조국으로 붙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텐데 이제 그럼 승산도 높고 근데 사실 양당에서는 절대 그런 그림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사실 뭐 괜히 뭐 그렇게 남을 띄워주는 식의 뭐 빅매치를 만들지 않으려는 또 선거 전략을 펼 것 같은데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서 거론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후보들이 뭐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하정우 수석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좀 성사가 어려워 보이고 본인이 안 나간다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뭐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그리고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3월 중순이니까 사실 뭐 이제 4월 초까지는 뭐 사실 결정을 그렇죠. 해야 예. 뭐 이제 되는 상황인데 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뭐 쇼핑을 한다. 그는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한 말이 우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그 단어에 포획되지 예. 않으시기를 저는 바라고 예. 만약에 이제 북한만 얘기를 한다면 거기 네. 거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 출마할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그때 그런 대진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 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공천하는 거니까 자기를 그래서 네. 나가는 거니까 거대 정당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그럼 조국 대표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판단할 얘기고 네. 저는 뭐 조국 대표가 나오셔서 네. 승패를 떠나서 한번 겨뤄보는 게 본인한테도 저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분의 성정상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비슷한 얘기도 안 하시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네. 국민의힘에서 네. 북갑의 재보궐선거 확정될 경우에 네. 한동훈 대표가 아마 먼저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스스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비 후보 사실 그거야 뭐 해가지고. 하면 되죠. 예. 네, 근데 당은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먼저 한동훈 대표가 명분을 갖고 출마 선언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부산에 하나 남은 미수복 지역을 내가 수복하겠다. 어. 민주당 의석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명분. 네. 거기에 내가 가장 경쟁력 있고 부산에 대해서 내가 네. 성심을 다해서 임하겠다. 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경우에 이른바 자객 공천이 되고 네. 재뿌리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과연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특히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저희한테 좋지도 않은 지역인데 거기에 과연 공천을 할 거냐 그 부분을 저는 정무적으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뭐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나요? 네, 한 출마를 대표에게.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판이 상당히 어렵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워낙 국정 지지율도 높은 상태라서 네. 어쨌든 동탄 모델 내지는 3자 구도, 다자 구도에서 당선이 되려면 네. 양당에서 고루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차별화된 선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난 총선과 어떻게 보면 양당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고루 지지를 받고 있나 그걸 다시 한번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국 대표는 절대 안 오겠죠. 부산에 왜 죽으러 옵니까? 부산보다 군산을 가겠죠. 아니, 당연히 본인은 군산을 원하죠. 네. 네. 그리고 뭐 말은 뭐 이준석의 길을 간다, 뭐 동탄 모델 따라서 그렇게 해야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보다 쫄 보이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런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절대 이준석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개혁신당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앞에 보셨던 그 쇼츠 이제 이준석 대표가 4,000명 모으겠다면서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인데 출마자들 어떻게 좀 많이 모으셨습니까, 촌장님? 그 저희가 AI 온라인 공천 시스템 만들고 나서 한 네. 달 정도 지났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입해서 공천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가입자 수가 한 지금 어저께 17일 기준으로 1,300명 정도 어우, 많네요. 왔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등록하고 네. 이제 공천 보고 확정된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어이구, 예. 저희도 조금 놀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지원한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네. 한 번도 당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네. 개혁신당으로 죽어도 음. 한번 뭐 결과가 뻔해 보여도 출마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좀 저희가 좀 신명나게 공간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총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할맛 나는 공천 네. 심사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데모 한국갤럽에서 최근 발표한 이 정당별 호감 여부 조사가 좀 되게 눈길이 갔었어요. 그래서 개혁신당의 정당의 비호감도가 이제 76%로 국민의힘보다 높아요. 국민의힘 70%인데 사실 이제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합리적 중도 보수 노선을 이제 지향하는 이제 정당인데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잘해야죠. 네. 뭐 반대로 정말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
호감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도 받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론조사가 사실 양당 체제가 아주 공고하게 굳어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당을 소위 말하면 까면 양당 지지자들에게 비토를 받잖아요. 네. 그 비토의 비율이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하니까 어쨌든 양당의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관여자들은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개혁신당과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라고 보면 사실 아까 스펙트럼상으로 보면 중도 보수의 이런 공통점이 좀 있고 뭐 이제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대안 세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공통점을 가진 분들인데 또 이제 이분들은 또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참 되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뭐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윤석열 정부 호위무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제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성이 중요하다 뭐 맞받고 뭐 서로 민주당 괜히 뭐네 하면서 막 뭐 사실 이 가장 이제 그 중도 보수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구심점 역할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 두 세력이 이제 이런 약간 내홍 비슷한 모습 겪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거라고 분석하세요, 이유를? 저도 뭐 연원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양쪽 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 두 분이 만난 적도 없어요.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시 저희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검수완박 때문에 한 1시간 가까이 통화한 거 그거 외에는 전 접촉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주변 분들의 어떤 뭐 소통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적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길 바래요. 지금도 이제 말씀하실 때 친한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격을 하시는데 그게 뭐 제가 뭐 받아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보시는 분도 피곤하고 그거에 대응하거나 또는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 피곤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과 예를 들어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더 가깝지 장도혁 지도부가 저희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뭐 서로 막 공방을 벌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제가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고소부터 취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고소부터 취하라는 말 그 기저에는 뭐 살짝 공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니 오늘 친한계 대표에서 나오셨다고 자, 보이는 그러면, 분들이 있으니까 자, 고소한 저희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듣는 그 방송에서 개혁신당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른바 기자방에서 돌고 있는 밭글을 저희가 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개혁신당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이따 워딩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혁신당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으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개혁신당이라는 단어를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밭글을 쓴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 고소를 취할 생각이 하면서 사회자가 그럼 개혁신당이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그렇죠. 맞받으셨어요. 그게 아파요? 아픈 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었는데 제가 의견을 대변인,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변인님, 알겠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소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방송에서 최소한 밖글을 가지고 근거 없이 방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은 단어 하나하나로 얘기하면 서로한테 안 좋으니까 이러지 말자라는 그 대의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냥 대변인님이랑 같이 처음 방송해보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전에도 했잖아요. 저희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보다 친한계 분들에게 갖는 감정은 분노예요. 이게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학폭 가해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준석,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었을 때 제가 방송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뭐 기소도 안 돼 있는데 기소 직전이어서 그땐 경우가 다르니까 징계 당할 만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준석을 공격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 징계 당하고 나는 경우가 다르지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처지가 분명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왜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의 징계와 이준석이 받은 징계가 경우가 다르다면서 왜 저렇게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하시지? 라는 어찌 보면 좋게 말하면 서운함이 있는 거고 맞아요. 중도 보수 그리고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 목적이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변인님. 알겠습니다. 네, 여튼 뭐 이제 격렬한 논쟁 해주시는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양쪽에 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그 네. 밖을 얘기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고 저도 밖을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개혁신당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격을 당했다 또는 오해를 샀다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못할 만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슈퍼챗을 읽어드리면서 좀 진화를 할게요. 이제 혜인님께서 5만 원 하시면서 한동훈으로 보수대건 윤희석 좋아요 하시는 반면에 또 이제 치치온님께서는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새 프로 출연 축하드립니다. 이기인 총장님은 방송 나오시면 사안마다 한동훈 대표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하시고 늘 한 대표를 옹호하셨는데 페북글만 가지고 여기 반응이 좀 놀랍네요. 뭐 이기인 총장님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글도 쓰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은 한동훈 지지자들이야말로 이런 메시지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또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양쪽에 대한 입장을 잠깐 첨언하자면 네. 늘 방송 나가서 한동훈 대표 징계가 과함이다 내지는 지금 또 인성론을 들고 나온 김종혁 최고의 징계가 과함이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대표 때 공격당했지만 김종혁 최고의 징계는 과하지라고 네. 전제를 깔고 논평을 하는데 네. 이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상호작용이 되려면 네. 서로 들고 있는 칼이나 뾰족한 걸 좀 내려놓고 네. 그래야지만 네. 어떠한 목적이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하니 그게 근데 안타깝다는 제가 궁금한 말씀드립니다. 거는 이 지점에서 이준석 대표 그 징계 건은 4년 전 얘기잖아요. 4년 전에 너네가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징계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없어요. 그때와 얘기가 다르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 징계 관련해서 저희가 방어하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 왜 나옵니까? 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는 이랬는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준석이 거기에. 먼저 꺼내진 않았는데 예.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자가 묻거나 방송에 질문이 들어가면 그때는 경우가 다르자라고 뻔히 확인할 수 있는 방송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다 본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50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제 주제가 하나 남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다음에 따로 이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